저번 추석 때도 그랬고 저번 설 때도 그랬고 매번 명절만 시작되면은 명절 끝나면 집값 다시 오른다 이 얘기를 해요. 자,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명절 이전까지는 관망하다가 명절 이후에 폭증한다. 왜? 일반적으로 뭐 그랬다. 왜 그럴까요?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짜맞추니까 심리가 폭증하고 뭐 명절 이후에 집값이 오르더라 이딴 이야기를 하면서 명절 전까지는 관망세인데 명절 후에는 갑자기 관망세인 사람들이 안 관망으로 바뀐다. 논리가 이상하죠. 근데 왜 갑자기 명절 이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요? 이유가 없진 않습니다. 왜냐면 명절 때 집안에 부동산으로 돈 좀 만져본 사람이 집 안 사고 뭐 했냐, 지금이라도 집 사라 이런 식으로 자꾸 부추기니까.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죠? 가족들이 모이면은 부추기는 사람들이 꼭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쪽 업종에서 일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도 많죠. 주변에 생각보다 분양 상담하는 사람 많고 부동산 관련 업종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분양 상담 같은 경우는 자격증 없어도 돼요. 얼마나 많이 받는데.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언론이 계속 집값이 오른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서 뉴스에서 저렇게 오른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집 사라. 그래서 아직도 뭐 하고 나 안 할래요 그러면은 때려 죽여서라도 고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막 끌고 가서 막 억지로 상담 받죠. 그런 경우도 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들 명절 때마다 부추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 저희도 항상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고. 최고 입지 분석가. 입지 분석하는 거 쉬워요. 입지 분석하는 게 뭐가 어려워. 제가 적어도 이분보다 학군 더 잘 볼걸요? 나도 강사 출신인데. 설 이후엔 다시 상승. 기존 주택 매물 공급이 잠겨있는 상태. 시작부터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서울 9월 대비 3달 동안 10,000건 이상 매물이 늘었어요. 근데 잠겨있다. 잠겨있다는 건 무슨 소리일까요? 뭐가 잠겨있는 거야? 잠겨있으면 늘어나지 말아야죠. 잠겨있는데도 거기다 계속 쑤셔 넣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잠겨있는 거예요? 입주 물량 감소. 늘 이거 두 가지만 이야기하죠. 왜 수요 감소는 얘기하지 않고 맨날 공급만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구라치고 반만 진실만 말한다. 수요 공급이라고 수요 얘기는 안 하고. 그러면 설 이후 계속 오른다 또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자, 매물이 적어요. 자, 서울 얘기했으니까 서울 11,000건 36,000에서 47,000은 잠겨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문 잠가 놓아도 안에서 막 부풀죠. 36,949원을 금고에 넣고 문 잠그면은 47,319원으로 불어나는 게 잠겨있는 거죠. 제대로. 어디서 잠겼다는 소리를 해. 시작부터 구라질이죠. 그리고 이러니까 집값 올리지 입주 물량 최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 원래 같은 팀이었죠? 여기 같이 나왔었는데 다른 얘기하고 있죠? 뭐라 그래요? 대출 규제 및 금리 인상. 왜냐면은 눈치 빠른 전문가들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뭐 하락 유튜브 뭐 만든 분도 원래는 상승 쪽에서 계속 하고 있다가 팔고 뭐 하락으로 바꿨다 이런 사람들도 많죠. 하락 지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말 바꾸기 시작했죠. 공급 부족 이야기하더니 부동산 제한적이다. 왜냐? 이때 언제예요? 집값이 한참 떨어지던 시기죠. 그때 입주 물량은 확 줄었으니까. 그러면 이때 상승했어야죠. 왜 그래요?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엄청 줄었으니까. 경기도만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공급 한참 적었다. 그래서 MB 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이번 정부, 세 개의 정부 중에서 이번 정부가 입주량이 가장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인허가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은 이유는 주택시장이 침체되면 분양이 안 되죠? 분양이 안 되면 건설사에서 미분양 나면 손해가 나죠? 그러니까 그때 많이 안 짓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재건축 재개발을 풀려고 하느냐? 서울은 미분양 안 날 것 같거든. 그럼 입지 좋은 데다가 분양해야 되는데 입지 좋은 데는 부수고 지어야 되고 공급 효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공급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 질적 공급이 양적 공급이 아닌데 이거를 양적 공급인 것처럼 자꾸 말하고 있다. 모르겠으면 재건축 해가지고 얼마나 공급이 많이 되는지 찾아봐요.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공급 수요를 맞출 수가 있나. 다른 전문가들 볼까요? 약세장 계속 된다고 하고 있죠. 설 이후 시장 급변. 그래서 공급 많은 지역만 떨어진다. 자, 이런 사람들 맨날 급락보다는 뭐 숨고르기 양극화 장세. 자, 어디는 오른다고 해야 돼요. 왜냐면 부동산이 죽으면 안 되거든, 이 사람들은. 근데도 전반적으로 8월에 금리 인상할 때만 해도 0.25%포인트 올려봤자 안 떨어진다. 근데 8월에 한 차례만 인상한다고 한 거 아니었죠. 11월에 또 인상할 때도 그래도 내년에 오른다. 1월에 인상하니까 보합세다. 그럼 3월이나 4월쯤에 한 번 더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 한 2번만 더 쳐맞아 봐라. 전문가들 의견 싹 다 바뀔걸요? 근데 그게 무슨 전문가예요? 이미 금리 인상 될 거는 예견이 되어 있었고 코로나 터져서 금리 인하되는 시기부터 그 이상은 올라갈 것이라는 게 예견이 돼 있었어요. 그 사이에 부추기느라 바빴지. 과거도 똑같아요. 설 이후 집값 많이 올랐다 여태까지. 까치 희소식 몰고 올까? 2009년에. 자, 2010년 기사입니다. 설 이후에 양극화 된다고 하죠. 2011년 또 오를까? 다 오른다. 집값 계속 떨어지고 있던 시기에도 계속 오른다고 했어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때도 계속 이렇게 조장을 했다.
민간 지표 우하향 추세에 뚜렷하고 심리가 더 살아난 거 없죠? 수급지수 떨어지고 있고 1, 2주내 하락세로 바뀐다. 1, 2주내 하락세로 바뀌는 이유는 이미 하락했는데 신고 기간이 한 달이니까 하락세는 이제 곧 나타난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청약시장 역시 마찬가지고 수백 대 1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약 침체되고 있죠? 매매 침체되고 전세 침체되고 경매 침체되고 청약 침체되고 있어요. 근데도 아직도 심리가 막 살아난다. 설 이후엔 살아날 거야. 설 이후에 뭘로 살아날 거야? 전세 침체되는 건 금리 때문이에요. 청약 침체되는 건 매매 시장이 침체되었기 때문이죠. 경매 침체된 거는 이미 한 1년 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단 소리고 매매 침체되는 거요? 유동성이 축소되었기 때문이죠. 설 이후고 뭐고 사고 싶은 사람은 아직도 남아있다.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계속 올랐는데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오른 이유는 전세제도라는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는데 외국에선 가계부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를 늘렸죠. 전세시장에 일단 유동성을 늘렸죠. 그런 식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거품이 덜 빠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이제 풀 만큼 풀어서 더 풀 수도 없죠. 이런 부분이 핵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외국에서는 개폭락하고 박살이 났으니까 우리나라도 물론 떨어진 데 막 40, 50%씩 떨어졌죠. 음마 막 이런 데 40, 50%씩 떨어졌죠. 강남, 버블 세븐 이런 데. 떨어질 때는 그렇게 임팩트 있게 기억을 못한다. 올라간 것만 기억하지. 그리고 원래 2019년에 떨어졌어야 됐죠. 왜냐면 2015년부터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시작했고 2017년부터 양적 긴축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도 그에 발맞춰서 금리 인상 시작했고 그래서 2018년부터 떨어진 거예요. 글로벌 추세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예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덜 할 텐데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올라가 버리고서 폭등을 해버리니까 유례없는 저금리였죠.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 심리가 생겼다. 불패 심리가 생기니까 사고 싶은 사람들 아직도 많아요. 이 불패 심리가 꺾일 때까지는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떨어져야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면 1년 내로 대폭락을 맞든가 일본처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든가 그 전까지는 심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DSR 규제에 막히고 내가 벌이가 이건데 PIR이 1년 이상 높아질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DSR 규제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소득 대비로 대출을 내주는데 어떻게 소득보다 더 빨리 집값이 올라갈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연끌할 사람들은 소득 이상으로 이미 대출받아서 했고 연끌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더더욱 못하고 있고 그때 판 사람들은 다시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거래 절벽인 거다. 급매물 빼면 안 팔린다. 급매물이 팔리는 것도 돈이 없으니까 못 사던 사람들 급매물 나오면 사는 거예요. 거래 회전율 3년 만에 최저. 새해에도 서울 아파트값 우상향. 계속 이런 식으로 부추기죠. 설 이후 급변된다. 자, 일반인 전문가 보면은 전문가들은 업자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반 정도는 부동산에 거품이 없다고 하지만 일반인들 부동산이 거품이 있다고 74%, 조금 있다고가 21%죠. 즉 96%죠. 거의 95.9%니까. 자, 그 다음에 전문가들 57.9랑 39.3이니까 97.2%가 거품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른다고 해요. 거품이 있는데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거 성능 대비 가격이 비싸다. 그렇지만 더 비싸질 거야. 이런 시장이 어딨냐 도대체.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특히 과거의 하락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미친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언론에서 요만큼만 보도해요. 그래서 자료 조사한 거를 찾아서 한번 다운받아 봤어요. 자, 누가 오른다고 하냐. 연령별로 20대가 58%, 30대가 61.3%가 오른다고 한 반면에 50대는 35.6%, 60대 이상은 29.7%로 자, 40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세대가 갈리는 세대니까. 하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사람들은 다 오른다고 하고 아닌 사람들은 지금 머물 것이다. 다 비슷하게 의견이 나오고 있죠. 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른다는 사람이 적은 반면에 학력에 따라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오른다고 말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죠. 거품이지만 더 오를 것이다. 이게 비정상적인 시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패 심리가 너무 심각하게 쌓였기 때문이죠. 자, 명절 이후 집값 오른다. 자,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거 그냥 불패 심리 자극하는 거죠. 명절에 도란도란 모여가지고 맨날 부동산 이야기나 하도록 만들게. 명절 이후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대출이 더 풀려요? 금리가 낮아지나요? 물가가 줄어요? 이유 없어요. 오로지 심리뿐인데 앞에서 보셨듯이 그럼에도 오른다라는 불패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떨어지는 이유. 심리는 있는데 여력이 없을 뿐이다. 그래서 결국 집값 하락은 여력을 얼마나 없애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건데 무리하게 빚내주는 거 그걸 막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풀지 않는 이상은 설 이후에 집값 오를 이유는 하등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